안녕하십니까. 박초롬 메밀TV 박초롬입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이뮤노슈가, 즉 면역당이라고 하는 디파고민이 메밀에도 들어있다는 것과 이 디파고민이 어떠한 효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밀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뮤노슈가, 즉 면역당인 디파고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연구 논문은 스페인 카탈로니아 첨단화학연구소 연구팀들이 2020년에 Molecular Nutrition and Food Research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으로서 메밀 면역당 디파고민이 당 유래 지방증과 고혈압을 감소시킨다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디파고민은 1976년 뽕나무에서 최초로 분리된 이후에 다른 여러 천연물에서도 분리가 되었는데요. 화학용어로는 1디옥시노지리마이신 DNJ라고 합니다. 당중리 글루코스와 만노조 관련된 여러 개의 수상기 치환기를 가진 질소를 함유한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작용으로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의 억제 효과가 있고요. 항당뇨, 항바이러스 활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디파고민의 효능으로는 당에 의한 고혈압, 플라스마 우린산, 산화스트레스 마커인 아이소프로스테인, 지방증, 간 디아시크리세롤 이와 같은 것들을 지방 침적과 손상된 글루코스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이에 의한 세균 감염의 배설을 촉진하는 효능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험주에 24주간 다른 종류의 사료를 먹인 후에 섭취량과 체중을 조사한 결과는 사료는 표준이 고농도당과 디파고민 혼합한 고농도당보다 높았고, 드링크와 에너지 섭취량은 반대로 고농도당과 디파고민 혼합한 고농도당이 표준보다 높았습니다. 체중은 세 그룹과 비슷했고, 생식선 주변 체중은 고농도당과 고농도당의 디파고민 혼합한 섭취군이 표준보다 높았습니다. 실험지 시기 24시간 후에 플라스마 내 공복 글루코스는 세 차례 모두 70mg DL 이하이고요. 공복 인슐린은 고농도당에서 2배,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 3배 증가했습니다. 렙틴은 고농도당에서 가장 높았고, HDL 콜레스테롤은 고농도당과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 높았습니다.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는 고농도당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시간 먹인 뒤에서 배설된 장내 세균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장내 세균류가 고농도당과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 섭취군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 가장 높은 세균수를 나타내서 배설된 세균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아이소프로스테인의 농도도 고농도당과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 표준보다 높았습니다. 심장 수축 및 심장 확장 혈압의 경우에는 표준보다 고농도당과 디파고민 혼합 고농도당에서 높아졌지만, 디파고민을 섭취한 고농도당에서는 고농도당보다 혈압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농도당과 디파고민 혼합 고농도당에서 표준보다 높았고, 플라스마 우린산 농도는 표준과 고농도당보다 디파고민 혼합 고농도당에서
낮았습니다. 지방층의 조직학적 비교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론도당은 표준에 비해서 지방층의 국사가 현재 나타나게 되고, 이 공론도당의 비파고민을 첨가하게 되면 국소적인 지방층이 줄어들어서 지방층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층 국소화 및 지방 유가정에 대한 결과를 보면 5% 미만의 지방층 분포는 주로 표준에서 보였으나 5에서 33%, 33에서 66%의 지방층 분포는 고농도당과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 보였습니다. 특히 디파고민을 포함한 고농도당에서는 33에서 66%의 지방층 분포는 줄어들고 5 내지 33%의 지방층 분포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층의 국소화는 고농도당과 디파고민을 포함한 고농도당에서 시선 양상으로, 즉 문맥주의 또는 특정 지역 없이 관찰되었습니다. 표준 처리에서는 지방 유가족의 경우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농도당에서는 40% 정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디파고민을 혼합한 고농도당에서는 지방 유가족이 고농도당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간 조직과 지방질 조직의 DAG, 즉 디아실 그리세롤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네 처리 모두 표준과 디파고민을 첨가한 고농도당보다 이 고농도당에서 간 디아실 그리세롤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메밀에도 있는 면역당, 즉 디파고민은 간에서 식후 프락토즈 수준을 감소시켜서 당뇨의 지방증과 고혈압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매일 쥐에게 먹인 디파고민 양은 체중 1kg당 98mg이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인데, 이 양은 사람의 경우 체중 1kg당 15.5mg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메밀 음식에 들어있는 디파고민의 양은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메밀 음식 섭취를 늘려서 디파고민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 1997년 한국메밀연구가 발족되어 그해 6월 메밀이라는 타이틀로 메밀 전문 교양 잡지를 발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 전문 교양 잡지는 1년에 2번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참관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4호인데요. 모두 11번 발행하는 가운데 9호와 10호는 통합본으로 지역 내외의 인사들의 메밀 경험담을 에세이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메밀 잡지를 영인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밀 잡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밀 잡지는 메밀 과학과 산업에 대한 정보, 메밀 식문화에 대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 탐방, 또 전통적인 메밀 이야기 소개, 그리고 메밀 종사자들의 경험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메밀 업소들의 광고까지 수록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메밀 전문지가 지금까지 계속 발행이 되었다면 문화유산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치를 가질 텐데, 여러 번 발행하고 이후에 발행이 중단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